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인TV 나인강을 따라서의 영현입니다. 오늘은 프랑크푸르트 손다스 하우젠스트라세 51번지에서 열리고 있는 안민석 독일 북 콘서트를 찾아왔습니다. 주진우, 노승일, 안웅국, 화려한 특별기수들이 함께하는 끝나지 않는 전쟁, 국민의 힘으로 최순실 재산 환수를 이유한 안민석 독일 북 콘서트 쇼, 여러분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인TV 나인강을 따라서의 영현입니다. 찍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세 분이 주세요. 빨리 와. 이분이 안 나와서. 왜는 안 찍으셨어요? 아이고, 신랑이 친구가 어리네. 스마일. 진짜? 어머, 이거 어느 분 친구세요? 이거 보내서 다시 뉴스공장에서 최순실 박근혜 피자금을 끝까지 찾아보겠다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오늘 자리 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에 프랑크푸르트하고 스위스를 다닌 거를 합하면 한 12번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네, 오늘 안민석 의원님을 이슈해서 일행 8분이 오셔서 우리 독일 교포를 상대로 해서 북 콘서트를 진행하고 또 지금까지 그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계획 또 우리 동포들의 그 의견도 광범위하게 들을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대단히 의미 있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참 모처럼 주일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셨고 또 열기가 참 대단합니다. 참 그 좋은 그 조짐이라고 보고요. 오늘 어쨌든 이 2시간, 3시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오늘 이 행사가 뭔가 내용이 있고 또 우리 교포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니는 동안 뭐 해가 몇 번이나 바뀌었고 나라도 해방 됐어요. 대통령이 바뀌는. 그래서 조금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렇게 숨겨둔 돈이 실체가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대통령이 바뀌었다 뿐이지 나라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는 청와대 몇 명이 바뀌었다 뿐이지 전혀 바뀐 거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자리에 왜 오셨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주말에 놀기도 바쁜데 멀리서 오셨죠? 여기 멀리서 오셨죠? 네. 미네에서요? 더 멀리 오시고. 네? 스위스에서요? 그래서 이제 정유라가 살았던 데 이렇게 가보시네요. 아, 진짜요? 아, 훌륭하시네요. 조금 이따가 제가 그 정유라를 이렇게 데리고 다녔던 노승일이라고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친구가 얼마나 됐지? 2년 전이었던가요? 2년 전에 프랑크푸르트에 와서 한 달 동안 차를 운전하고 다녔는데 2만 킬로를 운전했어요. 최순실과. 자, 노승일 모셨습니다. 박수. 최순실은 가까이서 보면 그리고 또 이렇게 가까이서 그리고 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최순실은 항상 본인이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평범한데 뭐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체육 관련 그러면 체육 관련 내가 다 안다. 미술 그러면 미술 다 안다. 그래서 제가 최순실을 독일에서 2015년 8월달에 별명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비공식인데요. 스톤이라고. 네. 돌대가리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고영태하고 저하고의 닉네임을 이제 서로 이제 암호를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톤 옆에 있어도 야 스톤 걔 별로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최순실 모르죠. 자기가 스톤인 줄 알지. 정유라는 정유라는 되게 얄미운 친구예요. 그 친구는 되게 양면성도 있고 상당히 얄미워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본인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순실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 그래서 최순실하고 프랑크푸르트에 있을 때 보모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보모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보모는 최정유라를 어렸을 때부터 도와준 친구예요. 도와준 사람이죠. 그 보모가 이제 정유라의 아들까지 이제 도와주면서 독일까지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최 회장은 절대 정유연을 못 이긴다. 여태까지 정유연을 내가 키워오면서 이기는 거 한 번도 못 봤다고 그랬거든요. 결국에는 독일에서도 지더라고요. 프랑크푸르트, 독일의 스위스에 박근혜와 최순실의 돈이 얼마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실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안원구 전 대구제도학 국세청장입니다. 최순실 씨가 사실 독일이 굉장히 선진 국가네요. 금융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즈니스를 해도 이렇게 다 투명하고 이렇게 다 누구나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독일에 돈 숨기기가 쉽지 않아요. 왜 독일로 왔을까요? 저희들도 처음에 독일은 사실 매우 안정된 국가거든요. 더 잘 아시겠지만 독일에다가 돈을 숨기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왜 최순실이가 독일을 택했을까? 요즘 하나씩 그 의문이 사실 풀리고 있습니다. 보니까 주로 독일에 숨기고 있는 것은 부동산이에요. 금융자산들은 쉽게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리고 지금 더 나아가면 박정희 자금들이 이 스위스 프레이저 보고서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스위스로부터 시작했고 그 뒤에도 지금 그 박정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자금들을 흐름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흔적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 이번에는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따라가기 위해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월남전에 파병됐던 군인들이 사실 미군 군인이 아니라 우리 군인들이 잘 싸우잖아요. 똑같은 돈을 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받은 돈이 미국 병사의 5분의 1이었나 10분의 1이었습니다. 그럼 10분의 9를 똑같은 돈을 받았거든요. 10분의 9는 다른 데 갔습니다. 스위스로 다른 나라로 이렇게 빼돌렸습니다. 10분의 1을 주고 10분의 9를 빼돌렸죠. 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렇게 모아둔 돈이 이미 박정희 정부 시절에 몇 조가 됐어요. 몇 천억 몇 조가 됐어요. 1970년대 장석칠이라고 최순실의 언니의 남편이 장석칠이라는 사람인데 결혼을 했는데 1970년대에 결혼했는데 결혼한다고 채택금으로 받은 돈이 30억 원이었습니다. 현금. 그때는 아파트는 똑값이었고요. 제동에 있는 2층 단독주택 한 채가 500만 원에서 700만 원. 그 돈은 최순실이 쓰고 있었어요. 자, 이 돈이 스위스 계좌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이유락, 김영우, 차지철, 박종규 모든이 아니라 박정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모두 스위스에 비밀 계좌가 있었어요. 미국에 대정택이 있어요. 박정희가 먹여 살리고 박정희가 이 나라 경제를 일으키다니요. 맨날 막걸리만 먹고 가죠. 예비군 잠바, 민방위 잠바 막걸리가 먹고 저녁마다 시바스리갈 먹고 그러다 총 맞아 죽었잖아요.
좀 있겠지만 지금 환율로만 따져도 한 1,150원 정도 잡으면 한 38조. 아니 38조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 70년대 말에 8조면 70년대 말에 제동의 현대아파트 아까 말했잖아요. 단독주택을 사는 게 500만 원, 7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그건 10억을 더 줘야 살 수 있어요. 10억, 20억이에요. 그렇게 따져봐야지. 그때 우리나라 예산하고 지금 따지면 지금 우리 한 해 세출 예산하고 똑같은 금액이야. 한 400조. 400조죠 지금. 300조에서 한 400조. 그렇죠. 8조가 아니라 400조 막 그런 그 정도 수준이죠. 그때 이미 그 정도의 돈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보면은 그 자금들이 7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관리인들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중앙정보부 이우락 씨가 자기 사위 정화섭 씨를 중앙정보부의 국제부장을 시켜놓고 그걸 관리를 하죠. 관리를 하고 둘째 아들 이동훈 씨가 미국 그 프레이저 전문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자기가 그 돈을 관리해놓으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미국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이야기입니다. 정문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그 검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이 특별법을 만들든 어떻게 재산 환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해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 안민석 의원이 여기 와 있습니다. 네, 안민석 의원 모시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어떻게 하고 박수가 끌리지 않네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안민석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여기 인사하세요? 한국에 살 때 이렇게 합니다. 잠시호가 보고 싶었던 남자 안민석입니다. 또 이렇게 합니다. 수도권 대리사사 안민석입니다. 세 가지 인사 다 그다음 임팩트는 없습니다. 바꿔보세요. 독일의 진짜. 한국에서 6월달부터 지금까지 한 20번을 우리 북토크를 우리 안홍구 국장님, 노승일 이렇게 쭉 전국을 다니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번 정도를 더 할 거고요. 아니 북토크를 하지 말고 재산을 찾아야지요. 이게 뭐야? 재산을 찾아야지. 재산을 찾아야죠. 찾아야 되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독일을 며칠에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많은 재산들을 찾았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만 하더라도 한 400개, 500개 정도를 찾았고요.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 기반으로. 네, 보여드릴 겁니다. 이따가.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국세청과 검찰이 움직여야지 사법 처리를 하고 확실하게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몰수를 하는 것까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소위 말하는 언더커버 수사권 조사권 없이 그냥 쭉 다니면서 확인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가 이것을 제도 조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박정희 시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통치자금 박정희 통치자금까지 올라가서 이것을 이제 최태민 목사가 관리를 했고 박근혜 대신에 그리고 최태민 목사 사후에 최순실 자매들에게 돈이 나눠졌단 말입니다. 따라서 최순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최순실 일가의 재산은 국민의 재산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재산을 몰수하자는 취지로 호소를 하고 있는데 특별법 없이는 불가능해요. 공소시효가 다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따라서 공소시효를 없앤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70년대부터 이 재산에 대한 조사를 하자 그런 취지로 제가 이렇게 다니고 있고 오늘 독일의 동포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고 있습니다. 특별법만 꾸려지면 재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재산을 찾으려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고요. 내년이면은 특별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이제 공소시효를 없앴고요. 네. 박근혜, 최순실, 그러니까 국정농단 세력들은 공소시효를 없앴고, 둘째는 불법 재산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지금 현행법원은 검사가 이것을 불법 취득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검사가 입증하고
몰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특별법에서는 최순실 일가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 독일의 이 회사를, 독일의 어떤 식당을, 독일의 어떤 부동산을 당신이 어떻게 이 돈을 벌어서 투자를 했는지 이것을 입증을 해라. 그게 특별법입니다. 최순실이가 입증하지 못하면은 불법 취득재산으로 확인을 해서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이제 법을 담고, 그래서 특별법이 이제 통과되면은 70년대부터 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첫째, 둘째는 최순실의 재산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은 모조리 다 몰수하는, 거의 다 이제 몰수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좋죠?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잖아요. 특히 우리 주 기자가 계속 지금 추적하고 있는 무기, 그거 과연 손대지 않았을까요? 최순실이가 국정의 일부를 손댄 게 아니라 최순실이 실제 대통령이었어요. 허수아비 박근혜를 세워놓고서 뒤에서 다 리모트 컨트롤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화농단과 체육농단, 이것은 무기에 비하면 이건 생활의 피그 끈값이에요. 대통령 최순실이가 이 무기를 건드리지 않았을까? 저희들은 그런 의심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국정농단 전체의 진실 자체가 아직 한 반의 반밖에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국정농단에서 지금 노승일 고영태가 나와서 그렇지 체육계의 비리, 그리고 요 독일에서 최순실 씨한테 큰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혹시 3월달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맡고 있던 주심판사가 교체됐던 사건을 아십니까? 그 사건은 독일 이 교포들이 아니죠. 교포들 아니었으면은 이 진실은 밝히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이재용은 뇌물에서 무조건 그 주심판사가 이영훈이거든요. 그 주심판사가 무죄를 때렸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영훈이가 누구냐? 이것이 독일에서 저희들이 이 퍼즐 조각을 맞추게 된 거예요. 어느 어르신을 저희들이 지난 2월 말에 만났어요. 저희들이 그 어르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주진호도 옆에 있었고 은행국장도 옆에 있었는데, 어르신, 그분이 80년대 최순실을 도왔던 분이거든요. 여기에서 어르신은 어떻게 해서 최순실을 아시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최순실을 아셨길래 최순실을 도우게 됐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임정평이라는 교수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삼성 장군의 딸이 독일 가니까 도와줘라. 그 얘기를 저희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가자마자, 그래, 임정평이라는 교수가 누구지? 아세요? 임정평 교수 아시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하세요. 그분의 사위가 이재용의 재판 주심판사였던 겁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우연의 일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의도되고 기획된 거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슬픈 거 아닙니까? 이재용의 뇌물죄를 무죄로 때리기 위해서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가 그 재판을 맡았다. 이걸 짜고서 이렇게 했더라고 하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슬픈 거 아닙니까? 저는 우연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게 된 게 3월 5일날 귀국합니다. 그래서 임정평 교수를 추적하다 보니까 사위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영훈 판사예요. 우리는 여기서 알기로는 그분은 정확하게 알진 않았고 검사라고 했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분의 사위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맡고 있을 줄이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3월 중순에 어느 방송에서 제가 이 사실을 폭로를 합니다. 최순실의 후견인의 임정평 교수의 사위가 지금 이재용의 재판을 맡고 있는 주심판사다. 이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될지 의심된다, 우려된다. 그 얘기만 딱 했어요. 판사 교체라는 주장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판사가 교체가 되는 해방 이후 참 희한한 이런 사건이 생겼어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족같이 그런 관계를 모르고서 정말 이 칼자루를 누구한테 쥐어줘 그런 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이죠. 이번에 또다시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한 숙제를 우리 교민 여러분들과 함께 풀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과연 최순실이가 스위스의 비밀 부자를 가지고 있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물증이 없어. 결국에는 나중에 특검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국세청하고 스위스나 독일의 검찰국세청하고 공조를 해서 이제 밝혀내게는 될 겁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하고 숙제를 풀려고 합니다. 작년 10월 최순실 정유라가 스위스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그날 저녁 밤 늦은 시간에 한국의 어느 식당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지금 스위스 갔다 와서 배가 고프니까 좀 한국 음식을 좀 먹어야 되겠다. 밤 10시경에 그 식당을 찾아가서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합니다. 목격자에 의하면은 그날 가방 2개, 트렁크 2개 아마 돈이 들지 않았을까. 그분 목격자에 의하면은 차에서 트렁크 2개를 식당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왜? 중요하니까 옮겼겠 차에 못 두고, 그죠? 그리고 밥 먹고 다시 좀 무거웠다고 그래요. 그 트렁크 2개의 정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애들도 다 알겠죠. 자, 그런데 그 차에, 스위스에 갔다 온 그 차에 최순실, 정유라 부모, 애기 그렇게만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운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운전자를 찾습니다. 이 운전자는 스위스 은행의 위치, 은행을 갔다 온 은행의 위치, 왜 스위스를 갔는지, 왔다 갔다 하는 그 몇백 킬로 그 차 안에서 들었던 이야기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인상착의는 마르고 까무잡잡한 키가 크고 키가 헌출하고 마르고 까무잡잡한 법을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죠. 그 운전사가 대한민국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진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스위스까지 운전을 했으니까 아마 한국에서 오신 분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그리고 뭐 스위스와 독일을 잘 알고 식당을 잘 알고 그랬으니 여기 현지 교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늘의 비밀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운전했던 그 사람은 누군가 친구에게, 가족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소문들이 퍼져나가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지난 3월에 우리 동포들의 힘으로 최순실, 이재용 주심판사를 교체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최순실과 스위스를 갔다 온 그 운전을 해준 운전사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십시오. 뭐 해보시겠습니까? 예. 자, 의원님. 그래서 이 일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맞아. 이 일은 우리 동포들, 누구하고도 안 맞아요. 괜찮아요. 특히 여기에 오신 분들이 촉을 세우고 촉수를 세우고 이 일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손들었던 임정평 씨를 안다는 분들이 벌써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그분은 한국에서는 그걸 거의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80년대, 90년대 어떤 일을 하셨고 그 부분을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보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작은 소리가 여기 와서 크게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오늘 끝나고 박근혜, 최순실의 돈은 내 돈이다. 사실 이 돈을 찾으면 신고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럼 돈은 굉장히 많은 보상금이 따라올 수도 있어요. 이건 좋은 투자입니다. 그러니 자, 몇 가지 이게 이상하다 그렇게 하면 안민석 의원한테 이러십시오. 안민석 의원한테 이러고 제가 아니라 이제 당에서 이제 조사 특위가 이제 구성이 되고요. 오늘은 의원님한테 일러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이 자리부터 하시면 됩니다. 우리 안 맞아요. 저희들은 일주일 있다가 또 다시 귀국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지의 동포들의 좀 모임을
우리 그 세계 한인 민주대회 우리 저희 당의 독일 지부장이십니다. 우리 손정원 우리 선배님을 이 최순실 재산 찾기 독일 독보 모임의 대표로 저희들 당에서 선임을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세요. 저 최고 회장님 인사 한번 찍어주세요. 사실 저희가 대표를 여기에다가 남겨두고 간다고 아니라 뽑고 가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회장님 보면 풍채가 워낙 이렇게 또 위압감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바로 모셨어요. 자, 회장님 한마디 해주시면 막중합니다. 교민 여러분, 모처럼 이 주일인데 또 날씨도 좋고 한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이 모임을 저희가 주최는 했습니다만은 과연 몇 분이나 참가를 하실지 속으로 참 우려도 있었습니다만은 뜻있는 동포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특히 오늘 마음이 아주 흡족한 것은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뭡니까? 희망이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 이래 당군 이래 최대의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 네 분 말씀 많이 들었고 제가 소개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만은 아까 이 끝나지 않는 전쟁 이 스크린을 딱 가운데 보니까 문정마우의 어부가 처음 이렇게 나와요. 아, 내가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빼먹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조금 아까 했습니다. 문정마우의 어부가 무엇인가요? 오늘에 와서는 옛날에 그게 어떤 정도로 쓰였든지 간에 오늘 와서는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60년 전에 미국 그 군인이 훔쳐갔던 것입니다. 그걸 사실. 그것을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 정말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하시고 특히 이 의원과 우리 회장님 그 얘기하니까 짠 거 같잖아요. 아니 이 의원가 왔다고 하는 그 역할을 하신 분이 여기 계실 거예요. 이 의원가 특히 이 대통령 전용기로 돌아가고 하는 것은 뜻이 깊은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자존심을 찾아주신 우리 안민석 이 의원에게 박수 한번. 회장님 중심으로 우리 동포들께서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장님께 제보라든지 정보를 주시고 그 다음에 간사는 이 모임을 실무적으로 주선한 강순원 씨가 간사 역할을 하게 될 테니까 강순원 간사와 우리 손정원 대표 두 분께 교포님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회장님 네, 오늘 또 아니 제가 그래서 오늘 저도 졸지에 이 제안을 받았는데 이 일은 누군가는 우리 둘 중에서 해야 할 일이고 그러나 한두 사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이 중증을 맡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기탄 없이 꺼리낌 없이 어떤 조그만 일이라도 제보를 해주시면은 우리는 또 한국에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꾸려져 저희들 특별위원회 이름은 국민재산찾기 특별위원회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저희 당내에 있고 위원장은 이해찬 전 총리고요. 네. 저하고 안원국장 두 사람이 이제 부회장을 하고요. 독일 지부장이 되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 국민재산찾기 특별위원회는 MB 재산까지도 저희들이 다 찾아야 될 겁니다. 오. 자, 저기 보시면요. 과연 도대체 최순실 재산이 얼마나 될까? 그 뿌리는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저희들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리아 게이트를 아십니까? 박동선 씨를 기억하십니까? 박동선이라는 사람이 미국 국회의원들 상대로 로비를 했는데 이 배우의 한국 정부
박정희 정부가 일단은 미국 의회의 합리적인 의심에 근거해서 미국 의회가 프레이저 위원회를 만들어서 2년 동안 박정희 통치 자금을 조사를 한 결과가 프레이저 보고서 1978년에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타난 박정희 비자금 규모가 당시 78년 돈으로 8조 4천억, 지금 추정으로 약 400조입니다. 400조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저 돈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청와대에서 어마어마한 채권이라든지 달러라든지 현금이라든지 금덩어리, 은덩어리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빼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돈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이 돈들이 바로 최태민, 최순실로 연결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은 70년대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기억나세요, 저 사진? 저때 계셨던 분. 그러면 저때 계셨던 분이 몇 분 안 계시니까 다 새로운 분들이 오실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네, 그래요. 지나가면 의원님 여기서 질문을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요거는 안원국장님께 좀 설명을 질문을 여기 오신 분들 질문을 몇 개만 받겠습니다. 저하고 노승일 안원국장이 같이 하실 거니 질문을 몇 개 받고 안 의원님의 설명이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사적인 거 하세요. 사적인 거 괜찮아요. 어렵지 않고.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미리 말씀드릴게. 지금 최순실 씨는 92년에 유비엘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최초의 독일의 회사를 세운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정윤회와 회사를 처음으로 세웠던 유준호 선생께서 오늘 아침에 2시간 저희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렇게 무섭게 얘기하지 마세요. 독일 검찰에서 최순실의 그 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검찰에서 독일 검찰에 와서 조사하고 독일에 와서 조사하진 않았어요. 여기에서 공적인 사람이 여기 와서 최순실 재산을 쫓는 사람은 안민석 의원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금융자 정보가 자료들이 오면 그 한국에서 수사가 좀 진행될 텐데 아직도 독일 스타일은 그렇잖아요. 아직도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내용을 자료를 한국 검찰은 받아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껏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병우의 검찰이었고 최순실의 검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에 대해서 별 의지가 없었어요. 지금 검찰이 바뀌고 인사를 해서 검찰 인사가 끝나면 최순실 수사에 대해서 좀 박차를 가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진행 상황이 없습니다. 네. 특별법 지금 제정 상정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그건 안민석 의원 정부. 그 통과 가능성이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좀 힘들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죠? 안민석 의원은 뭘로 보고 그러세요? 겹쳐나요. 어떻게 보세요? 누가 잘생겼어요? 특별히 제일 잘생긴 얼굴 하나, 잘 나온 얼굴 하나 갖다 봐놓고 죽을래? 제가 지난 3월 말에 그 대통령 경선 하실 때 이 법에 대한 이제 공청회를 했어요. 사실은 이 법이 굉장히 예민하고 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제가 4번을 했습니다. 4번을 했는데요. 이 3차 공청회 때 후보께서 오셔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꼭 제정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초당적인 이 법 제정을 위한 의원들 모임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1차 서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2차에는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독일 마치고 다다음 주에 2차 명단을, 최종적인 명단을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자유한국당 1명,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0명, 전체가 127명인데 단 1명밖에 찬성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법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는 정치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법적으로 보면은 국회 정상적인 논의 절차를 거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세력에서는 이걸 논의 테이블 자체, 소위 말하는 상정을 못하게 할 거 아닙니까? 또 상정을 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을 끌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나 국민들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국회를 향해서 압박을 해내는 그 국민들의 힘이 모아지는 지금 초기 단계에 있고요. 가을 정도 되면은 아마 이 법 통과시키라고 국민들이 다시 한번 촛불 들고 광장으로 나서게 되는 그런 또 새로운 또 역사를 국민들이 만들어 주시면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 그런 거 박근혜한테 보셨어요? 이명박한테 보셨어요?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합니다. 근데 표에 여론의 민심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법이 진행돼야 된다고 계속 얘기해 주시고 자료를 하나씩 모아주시고 작은 근거들이라도 조금 파편이라도 조금 모아주시면 그게 재산 특별법의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커지지 않습니까? 127명 중에 그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그 사람들이 나서서 창작할 겁니다. 네. 그래서 탄핵도 됐고 박근혜도 구속됐습니다. 다음 질문 받을게요. 네. 네. 아니 이 법은 다 해봅시다. 국정농단 세력 재산 몰수 특별법, 국정농단 세력 여기에 국한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특별법 통과 다음에 필요한 게 대한민국 전체 부정한 재산에 대한 몰수를 특별히 정해서 몰수하는 그 법으로 이 돼야 될 것이고, 그렇게 돼야지 대한민국이 부정부패 없는 비리 재산을 몰수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범위를 크게 하게 되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니 근데 그 권영숙 여사가 불법 재산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아니 우리 어머니 멘트에서 안 좋네요. 지금 지금은 이게 아니요, 그거는 사실이야. 제가 저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건 사실이야. 네, 사실이야. 자, 어머님. 자, 이제 국정농단 세력의 뿌리를 뽑는 그 특별법입니다. 이 특별법은. 부정한 돈에 대한 대한민국이 불행해지면은 저 같은 국회의원이 불행해지겠습니까? 국민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국민이 불쌍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지켜주는 겁니다. 저희 국회의원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탄핵시켰습니까? 국민의 힘이고 촛불의 힘으로 불의의 세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대통령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제대로 끝내기 위해서 저 악의 세력의 재산을 이제 뿌리 뽑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끝나지 않은 전쟁 시즌2입니다. 이 시즌2의 전쟁은 국민들의 제보 없이, 특히 독일 동포들의 협력과 제보 없이는 이 재산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늘 아래 비밀은 없습니다. 곧 밝혀지겠죠. 감사합니다.